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파장이 거셉니다. 파장이 당내에 친명, 비명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요. 김 의원은 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기획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당의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조사위원으로 지금 참가하고 계신데요. 먼저 네네. 국민의힘 코인 의혹 태스크포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의 대한 의혹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이것을 우리 여당의 업무라는 동, 대통령의 또 검찰의 업무라는 동 이렇게 참 해피만 극복합니다. 이 불똥이 정치권 전체로부터 좀 붙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칫 지난주에 사실은 한 주 내내 새로운 입법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분노가 커지면서 의구심이 여야 모두로 불붙었습니다. 도대체 왜 국회는 이런 문제를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커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이제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다 살펴보기 위해서 상임위를 골고루 해서 특위를 구성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민주당의 자정 노력에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탈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손 트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내부에 이제 좀 엄격한 기준과 우리 당 내부가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블록체인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우리가 키워야 될 새로운 산업과 또는 그 산업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입법 로비 의혹이라든가 또는 부당한 그 자산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책임과 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 묻되 또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이라든가 게임 산업이라 하는 새로운 미래 산업 또 이런 미래의 그 혁신을 일으키려는 혁신가들이 이런 선바구니에서 옥석이 정말 다 타버리는 옥석이 구분되는 그런 사태를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입법적인 조치 또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원님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다. 오전에 했습니다. 첫 번째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또 맡아야 될 부분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첫 회의라 어떤 의견 접근이라든가 이런 건 힘드셨죠? 그럼요. 이제 전반적인 계획과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 민주당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직접 협조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좀 조사 힘들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물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조사단을 태스크포스 꾸렸는데 직접 어떤 김남국 의원을 조사하기는 힘들 텐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정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 학회의 경우에는 게임 학회장님이 지난번에 사실은 이재명 캠프라든가 이를 둘러싼 석연찮은 거 또 P2E를 갑자기 입법하려고 그걸 지지하려고 했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의 그 해명 속에 오히려 더 큰 단서가 지금 이제 포착돼서 생각을 합니다. 에어드롭인가요? 이런 마케팅 행사를 통해서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코인을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만 줬습니까? 그건 마케팅이 아니죠. 그건 뇌물이죠. 그렇다면은 그 마케팅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테고요. 이건 또 하나 그 경찰의 수사가 수사 외에도 이걸 이런 코인 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이런 그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경우에 이 시장 질서라든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책임이 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있습니다. 이걸 또 담당하는 곳은 정무위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파악 가능한 자료들 또 사실 여기 지금 거래소들이 몇몇 거래소들은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래소들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한 해명 속에 저는 많은 그 단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명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 그래서의 정상적 관행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다 보면은 예.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해명이라는 말씀하셔서요. 그 예. 여러 가지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분노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바로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요. 워낙 소액이라 몇천 원 거래하는 걸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겁니다. 예. 저희 당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자신이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예. 자신의 부친이 예. 그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그건 스스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부친의 문제이고 그 해명하고 근데 그 자산을 가지고 공익적으로 쓴다거나 하는 예.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사퇴를 해서 큰 그 정책적인 과제를 방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렸지만 그만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국회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예. 이분은 다니면서 전부 그런 째째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스스로 드러나겠지만 우선에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이전에 무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디 보니까 그때 했던 게 짤짤이 맞다고 하고 짤짤이라는 것은 코인 투자를 비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 사실도 보면은 참 그 자기 당 내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짓을 할 정도였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과정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예. 다음 두 번째는 그 어디 텔레비전 영상에 우리 녹화에 잡힌 장면에 보면은 민주당의 젊은 의원 한 분이 아이 그 코인 투자는 우리 남국 형이 최고야라고 했던 그게 국회 회의석상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또는 이웃과 본인이 발언 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의원과 이야기하는 데서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알만한 사람끼리는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착각하는 이런 책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생긴 것도 다 앞뒤가 이제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국회의원의 도리를 넘어서라도요. 정상적으로 직장 아무리 어떤 가벼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해야지 전념해야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본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해서 그 많은 보좌관과 그 많은 그 세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일을 했다는 여러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김 의원 어저께 그 김어준 씨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던데요. 윤석열 정부가 실정 덮기 위해서 문제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음모론 주장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검찰이라든가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지금 FIU에서 이걸 통보를 했고 지난 연말인가요? 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계좌를 수사해 보려고 영장을 청구했더니 어떤 법원 판사가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금융시장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요? 이거 당연히 당시에 FIU가 어떤 기관입니까? FIU가 우리 무슨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기관입니까? FIU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금융거래에서 수상한 지점에 근데 1억 이상, 몇 억 이상의 돈이 수상하게 움직인다 무조건 자동 통보하는 곳입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검찰이 자연하게 이걸 보려고 했더니 저는 오히려 누가 이런 수사를 가로막았는지 이걸 민주당이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런 입법에 대해서 그 가상자산을 어떤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이라든가 또는 공직자 윤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왜 논의되지 않았는지 이 대목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좀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그렇게 또 정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더 좋습니다. 자, 그럼 파장 확대되면서요.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실까요? 동의하겠죠. 저는
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국회법 개정안을 내어서 국회의원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데 그 대상에 가상자산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번에 포함시키는 그 법안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런 법안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은 오로지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이 인식할 만한 수십억짜리 뭐 그 몇천만 원이라도 그런 자산이라면 등록에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개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60억이나 자산 가치가 높아질 때도 신고하지 않고 등록에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걸 회피했다면은 그건 회피 정도를 넘어서서 숨긴 것이죠. 숨긴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상임위 과정에서 그런 뭐 지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 참 저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국회의원을 다 이렇게 생각할 거가 참 두렵습니다. 두렵고 저희들이 이제 근데 예를 들자면은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왜 국회의원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국회에 방탄을 쓰려고 하느냐. 우리는 방탄에 옷을 벗겼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게 헌법 기준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이어서 개헌까지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대신에 그래서 우리 당 의원 한 52명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만약 어떤 그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제발 체포영장에 발부된다면은 나 스스로 법원에 걸어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걸 이제 국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이제 법이 없다 하더라도 법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실행하는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선 자진 신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전체가 전수조사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지금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무슨 법 대표 발의하셨다? 그것도 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맞습니다. 네, 어떤 지금 거죠? 공직자윤리법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신고 대상에 이제 가상재산을 넣는 법안은 유사한 법안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신고해야 될 자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왜 백지 신탁을 하고 또는 주식을 매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질의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스스로 당당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해상충이 될 만한 재산의 종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가상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재산을 포함시키고 그래서 김남국 의원과 같은 이런 사태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입법을 보완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저기 의원님께서는 코인 투자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저는 블록체인과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것이 새로운 미래 혁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제가 분명히 해드릴 것은 그런 혁신가의 노력이 정말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독버섯처럼 그 속에서 그 혁신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가로채는 이런 부당한 착취 행위 이런 불법 행위는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또 질문 실수할 뻔했습니다. 제가 또 그렇기 때문에 코인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질문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인 공부 많이 해야죠. 해야지만이 기술 발전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하신 내용 지금 다 정리해 보면요. 코인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그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되면은 여기에 공직자 이해상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민주당과 이제 김남국 의원 본인이 선택할 길이겠습니다만 국회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 또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적절한 정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지 말고 당에 있는 상황에서 당의 철저한 조사를 받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했을까요? 옳지 않겠죠. 스스로가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두 분 보는 게 아니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데 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들에 대해 정말 역사적인 그 고통에 대해서 예. 그걸 보상하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국가가 한 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행령했다는 이제 일로 그렇게 큰 고민을 썼을 때도 그 출당시켜야죠.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면은. 그런데 그 연명시켜 주려고 탈당시켰죠. 탈당을 예. 하게끔 했죠. 예. 출당을 시켰나요? 그때는요. 탈당을 하면 그때는 왜 출당을 시켰습니까? 예. 이거는 왜 탈당을 들어가는 출당을 시켜야죠. 그러면은 만일 민주당이 단호하게 한다면은 의원님.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슬그머니 잠깐 떠난다 그랬는데 또 잠깐 예. 뒤에 또 복당시킬 계획인가요? 의원님 그런데 그 말씀이시는 앞서 탈당한 분이 또 민주당에 또 있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 그랬고요.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분들의 탈당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고래자르기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건 좀 제도적으로 저는 이 돈봉투 건절법이라는 걸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예. 지금 우리 현재 그 공직선거법상에 이 돈봉투 금품 선거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예. 어떤 민주주의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당내 대표 당내 전당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예.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아직까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 현재 공직선거법상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고 받는 순간 그 기수가 되어서 공범이 됩니다. 예. 그럼 받은 사람이 양심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밝히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범죄가 이런 어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이런 공당의 큰 정당의 전통인 정당의 전당대에서까지 이제 온전되어 왔던 셈인데 예. 저는 이걸 확실히 불을 뽑기 위해서는 예. 그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제 공직선거법 규칙에 선관위 규칙에 그게 50배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본법으로 올려서 100배로 해서 그래서 이 사실 그 돈봉투를 돌리고 하면은 보는 눈이 많거든요. 예. 보는 눈들이 신고하게 해서 그런 엄두조차 못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뭐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이고 한데 이런 어떤 제도에 말하자면은 그런 환경 그 금품을 해서 무슨 전당대회 내에서도 조금 전당대회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표를 얼마나 많이 모아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살해를 하고 서로 인사하는 이런 풍조 자체를 저는 건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주고 받은 사람끼리의 그런 그 관계는 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공범으로 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드러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제3자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인가 그 사람의 녹취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이거는 주변에서 이를 본 사람이 신고하도록 해서 아예 정당이라든가 또는 우리 선거판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하는 이런 자체를 건드려야 된다. 모든 시민이 중대범죄를 신고하듯이 이 선거를 둘러싼 돈봉투 사건을 저는 철저히 건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제2의 우리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태스크포스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또 한번 또 참여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이슈 앤피플 1분 여기서 마칩니다.